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수욱TV의 이수욱입니다. 오늘이 이제 설날인데요. 설날 연휴를 맞아서 지금 역시 오미크론이 계속해서 전염되는 중이기 때문에 전파가 되는 중이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들도 고향을 가도 좀 이렇게 편치 않고 그다음에 대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질 못하는 이런 상황이 연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두 이제 뭐라 그럴까 방역에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방역에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많이 움직이거나 이동하거나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벌써 이제 설날인데 시간이 지금 오후 1시 정도 됐으니까 많이들 이제 차례를 지내시고 이동을 많이 하실 텐데 이동 자제하시고 각자의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제 D-한 37일 정도, 36일 뭐 이런 정도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한번 대선 전국을 돌아보는 걸로 이렇게 좀 시간을 좀 할애를 하겠습니다. 지금 상황은 2월 15일부터 이제 유세가 시작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어저께 그저께 있었던 그 방송 양자 방송 관계는 TV 방송은 이제 결렬이 됐다고 하죠. 그런데 이제 이 결렬된 사항을 좀 이렇게 되짚어 보면 참 재밌는 현상을 볼 수 있기도 합니다. 어떠냐면은 우선은 그 자료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들고 들어갈 수 있느냐 마느냐 뭐 이런 사항인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최종적으로 이재명 후보는 워낙 그 방송도 많이 하셨고 자신감도 있고 자신이 그거에 상당히 우월하다 그런지 자료 없이 들어오자 뭐 이렇게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윤석열 후보 쪽은 그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 여러 가지 고리들 있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의 주역들, 그 다음에 그 이제 움직임들, 이런 사람들의 연결고리라든가 또 거기에 관련된 그 금액 있지 않습니까? 얼마를 주기로 했었는데 뭐 얼마를 했다. 내부적으로 균열이 있다. 사건 같은 그 전말을 도표로 그리기도 하고 이렇게 자료로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양측의 말을 들어보면은 자료를 가지고 들어가지 말자는 거는 좀 이상해요. 자료를 얼마든지 갖고 들어갈 수 있어야죠. 아니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그 해외 대통령 그 선거 이런 거에도 보면은 자료가 필요할 땐 자료를 제시하고 아닐 땐 그냥 말로 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같이 활용이 될 수 있어야죠. 뭘 자료를 갖고 들어오지 말자 이런 건 무슨 시험 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 앞에서 의견을 나누고 쟁점 사항을 토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뭐 기억력이 좋다 이런 거는 무의미한 것이죠. 오히려 인사이트가 있느냐 이런 걸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한 무슨 뭐 자료를 가지고 그것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무슨 좀 약간 초등학교 시절에 그런 무슨 반장 선거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료는 충분히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렇다고 자료만 계속 들이댈 수는 없는 거예요. 말로 하게 되기 때문에 언어로 하기 때문에 말과 그 다음에 어떤 자료 이렇게 제시 이런 것이겠죠. 그래서 그 자료를 제시한다는 건 얼마나 정확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이것이 관점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결렬된 것을 보면 양쪽은 다 그러죠. 한쪽에서는 뭐 그것 때문에 그렇다. 저쪽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 이러는데 쌍방간에 그런 거 어떻게 보면 자료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결렬은 이미 되었지만 하는 얘기고 앞으로 사자 토론이 있거나 네 명이 같이 토론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료가 필요할 거면 자료를 가지고 할 수 있어야죠. 자 이제 두 번째 지금 흘러가는 얘기를 보면은 벌써 언론에 좀 뜨기 시작하는데 김혜경 씨의 경우에 이분이 이제 그 후보자의 부인인데 별정직 공무원들이 상당히 거기에 이렇게 일을 도와줬다는 것이죠. 근데 좀 일을 도와주는 것까지도 그런데 거기에 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이게 이제 그 요새 코로나19다 보니까 이제 문진표를 작성한다거나 병원에 방문할 때 또는 뭐 약을 처방받을 때 본인이 안 가고 뭐 별정직 5급 7급 이런 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지시를 받으면서 움직이기도 하고 뭐 이랬던 사항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증언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을 당한 사람은 그 일을 실행한 사람들은 약간의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은 그걸 누가 시켰을 때 이거를 이제 하고서는 보니까 이렇게 이분이 잠적해 버린다거나 왜 잠적을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몇 분의 자살자가 나오고 막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제 위협을 느낀다, 두려움을 느낀다거나 위협을 느낀다 이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잠적을 한다거나 뭐 이런다는 것이죠. 자, 이게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뭔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한다는 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사실 뭐 그 부분이 김혜경 씨가 진짜 그랬는지 확인은 해봐야 되는 상황이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공무원들이 저기 도지사 부인을 위해 도지사 부인의 어떤 그런 것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일을 했다거나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죠. 개인적으로 고용한 사람들도 아닌데 국가의 정식 공무원들이 그런 일을 도와준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건 조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지지율인데 지금 박빙으로 나옵니다. 이제 윤 후보가 약간의 차이로 제가 일부러 수치를 말씀을 안 드리는 이유는 별 의미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약간의 차이로 앞서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후보 그다음에 이제 뭐 안철수 후보가 약 10% 선에서 왔다 갔다 이런데 자 여기 두 가지 함의를 줍니다. 이런 박빙의 관계의 경우에 지금 몇 가지 계속해서 초점이 되고 있는 것들이 좌우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자, 우선 단일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박빙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앞서가는 상태에서 안철수 후보가 좀 10% 내외로 떨어진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은 저쪽에서는 윤 후보 쪽에서는 단일화를 홍쾌하게 하려고 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쪽에서 보면은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일화 하자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러다 보면은 결렬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렬이 되면은 은근히 기다리고 있는 이 어떤 그런 단일화 문제가 결렬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자, 이제 본격적인 공약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양방 쌍방 간에 지금 디지털 대전이 일어나고 있어요. 디지털 뭐 일자리를 만들어서 디지털 혁신을 해서 개혁을 해서 디지털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만들고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결국에는 이것도 일자리와 그 다음에 아파트도 이제 뭐 몇백만 호를 뭐 이렇게 공급하겠다. 양쪽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같은 맥락이에요. 같은 맥락.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공약 전쟁도 결국에는 국민을 위한 공약의 전쟁이기 때문에 좋은 공약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마지막 남은 이 네거티브 대전. 자, 이제 홍준표 의원이 어떻게 활약을 할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홍준표 의원은 아시다시피 촌철살인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저쪽 진영에서 이렇게 말을 막 이렇게 네거티브를 했을 때 이분이 한 줄로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자, 여러분 설날 기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